안녕하세요. YBM 토익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영어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1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외국 영화가 한국에 수입될 때 원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번역하면 한국식 제목이 탄생하죠. 예를 들면 프로즌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렇죠. 겨울왕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수입될 당시의 원제목과 이 한국에 개봉될 당시의 제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한국 영화가 외국으로 수출될 때 한국식 제목 그대로를 우리가 수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거기 또 재미있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인형이라고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봐서 그런지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영화가 사탄의 인형이란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수입될 당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Child Play랍니다. 아이들의 놀이라는 뜻이라는 건데요. 처음 그대로 차일드 플레이로 국내에 개봉했다면 우리 사탄의 인형을 봤을 때 그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여러분, 수입될 당시의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떤 영화라고 추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힌트 드릴까요, 여러분? 일단 제목만 봤을 땐 굉장히 호러 영화 같다, 그쵸? 그치만 멜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도자기를 같이 만들면서, 이 정도 힌트라면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의 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입될 그 당시 제목처럼 고스트라고 우리 한국 영화관에 개봉을 했다면 그때 그 감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제목 짓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 영화가 외국에 수출될 때 번역된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인데요,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여러분, 이 명랑이라는 이 영화는 외국에 수출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로어링 커런트라고 해서 포효하는 해류 혹은 조류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서 외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로어라는 단어는 포효하다라는 뜻이고요. current는 현재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명사로서는 해류, 조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포효하는 바다, 포효하는 파도.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1700만 관객을 동원했답니다. 역대 1등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보시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요, 외국에 수출될 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수출을 했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청각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우리 교사와 교장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학생들을 성폭력하고 감금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도간이라는 영화가 외국에 수출될 때 Silence라고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로 Silence라고 하면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그런 어떤 학교 관련된 비리와 학생들을 성폭력하고 감금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다 쉬쉬하고 그리고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배경을 아마 제목에 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입니다. 타짜라는 영화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역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이 타짜라는 영화가 외국에 수출될 땐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The War of Flower라고 해서 꽃들의 전쟁이라고 번역이 돼서 외국으로 수출이 되었답니다. 아마 그냥 영화의 주제처럼 그냥 갬블러, 도박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수출했다면 글쎄요, 우리가 받았던 영화의 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먼저 제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Nameless Gangster, 이름 없는 범죄자, Rules of the Time, 시대의 규칙이라고 번역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힌트 드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영화의 배경은 부산에서 찍었는데요. 제가 또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번 그 대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느그서장 남천동 바로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가의 시대에서
우리 조직폭력배와 그에 관련된 비리의 영화였죠.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될 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 여러분, 국민 첫사랑 수지가 있게 한 영화죠. 바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번역돼서 수출됐을까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영화는 그대로 있는 단어 그대로를 쓴 것 같습니다. 바로 architecture, 건축이라는 단어 그대로를 썼고요. 특이한 점은 뒤에 10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될 때 제목이.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 만난 수업이 바로 건축학개론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 뒤에 있는 101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대학생 신입생들이 처음 듣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의 수강 코드가 항상 10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rchitecture 101이라고 하면 건축학개론의 새내기가 듣는 첫 번째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영화는 여러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또 다른 영화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국제시장이라는 이 한국식 제목 그대로를 우리가 수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을 텐데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국제시장이니까 International Market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영화 안에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 때문에 피난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게 국제 마켓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번역했겠습니까? Ode to my father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Ode라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de to my father 하면 아버지께라고 멋지게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 영화입니다. 이정재 주연의 밀정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일단은 밀정은 어떻게 또 외국에 수출될 때 번역이 되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이 밀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캐내기 위해서 몰래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을까요? 이 영화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The Age of Shadow라고 해서 그림자의 시대라고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전 바로 이 영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전라도의 곡성이라는 지역에서 촬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곡성의 또 다른 의미는 이 곡성할 때 곡자가 울음 곡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슬피 운다는 뜻이 또 이중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번역돼서 수출될 때는 wailing me라고 해서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wail이라는 이 단어는 통곡하다, 곡을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피 우는 소리를 우리는 wailingl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화 스토리처럼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슬피 우는 소리, 뭔가 영화 분위기를 잘 표현한 제목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단어 하나가 전하는 내용이나 감정과 감흥은 굉장히 상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독해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단순하게 독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우리 영화 전반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제목의 한 단어처럼 우리의 독해도요,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어를 모릅니다. 일단 단어를 모르니 우리가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주제 찾기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를 대변하는 이 영화 제목은 마치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주제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영어 단어를 봤는데요. 일단 이건 오늘은 1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